프랑스어 하는 손님들한테 한국 여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사실 서울, 강남 처음으로 갔을 때는 좀 뭐야? 좀 많이 놀랐어요. 한 7살 때인가? 그때부터는 승마도 했거든요. 1년 정기권이 있었어요. 봤더니 3,500만 원인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가는 건데. 옛날에 한국에 12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갔어야 됐냐. 그리고 갑자기 태극기 내려오면 다 이러고 있었어야 됐냐. 그리고 여기가 훨씬 싸요. 아, 빵값이요? 아니 한국이 너무 좀 심해요 좀. 이 바게트는- 정도까지 비싸야 되나. 처음 왔을 때 익숙하기 좀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 출입국 쌈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노노노노 나가라고 약간 이런 걸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편집하고 있었어요. 협찬 받아가지고. 협찬 받아서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전 보통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여서 네. 리뷰 같은 것도 하고 편집해서 스킨케어 브랜드들한테 보내고. 아, 전 28 된 리니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왔고 직장인인데 그 여행사 아. 단어가 건설턴트. 어떤 루트로 하시는 거예요? 프랑스어 하는 손님들한테 한국 여행을 받는 거예요. 프랑스로 가고 네.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뭐 아니, 프랑스 아니요. 한국에 반대로- 오고 싶은 아. 프랑스어 하는. 어떻게 좀 잘 잘해요. 되고 있나요? 일 잘해요. 네, 잘 돼요. 보너스도 많이 받고. 네. 아, 그래요? 저 어. 인센티브 조금 더 높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와, 근데 맞아요. 직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분들이 직장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 손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여서 가끔은 그 옛날 추억이 좀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희 손님들 중에 2번 왔는데 70대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죠. 1980년? 그때부터는 한국에 오신 사람이어서 와이프가 이제 그분이랑 얘기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안 믿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는 한국은 근 10년의 한국인데 옛날에 한국에 12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갔어야 됐냐. 그리고 갑자기 태극기 내려오면 다 이러고 있었어야 됐냐. 이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요. DMZ랑 포항제철, 제철소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고 그치. 광양제철 이런 데 가고 싶다고. 그 시대를 네, 맞아요. 네. 사셨던 분이니까. 네, 맞아요. 아, 토끼가 있었구나. 네. 문화요? 아니요, 물지는 않아요. 아니. 한 살 정도 됐어요. 오. 아직 좀 애기이긴 네. 하죠. 혹시 토끼를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토끼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토끼는 많이 착하고 사실은 키우기 많이 편해요. 토끼 2마리하고 저 쥐도 키운 아, 적이 있는데 쥐를 키우셨다고요? 설치류를 좋아해요. 설치류를. 착해요 애가. 한 7살 때인가? 그때부터는 승마도 했거든요. 너무 그리워요 사실. 저 이건 한국에 할 수 없는 일이어서 승마장은 거의였고 아, 너무 비싸니까 한국에. 애는 네. 잘 없기도 하고 비싼가요? 네. 저도 재작년에 와이프가 프랑스 가서 편만했거든요. 네.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가격이 3만 원? 그 정도인데 한국은 1시간 교육 받는데 2-30만 원 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1년 정기권이 있었어요. 봤더니 3,500만 원인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가는 건데. 없잖아요. 말문이 막히는데. 네. 승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 11년 정도. 11년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회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맞아요. 나가보셨어요? 그 생활이 좀 네. 많이 좀 그리우시겠네요. 사실은 다른 건 괜찮긴 한데 많이 익숙했는데 이거만 좀 많이 그리워요. 여기는 저희 일단 거실. 지금 와이프가 유럽 사람이어서 아. 그런지 오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또 프랑스는 빵이니까. 네. 요리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케이크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요. 혹시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저희 아. 밥보다 토끼 밥이 더 많거든요. 그냥 상추예요. 제 상추밖에 없어요. 어우. 반찬을 해도 네. 둘이서 집에서 먹어야 저녁 한 끼니까. 두 분 다 직장 다니시고. 네, 맞아요. 주말에는 그럼 토, 일은 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원래 제가 주말에 엄청 늦게 일어나가지고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한 2시? 아니, 두 분 다 그렇게. 아니, 저 와이프는- 보통 9시 정도에.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맞아요. 와이프는 그때 일어나서 편집하고 있고 그럼 남편분은 저 자고 있죠. 결혼하실 때 네, 제가 맞아요. 네, 이거는 부케예요. 보통 부케를 가지고 오나요? 아 그게 아니 이것도 뭐 당연히 부케는 결혼식을 하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이프는 이게 싫대요. 어? 왜 자기 부케를 내 거 왜 남한테 줘야 되냐 이런 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던졌어요. 저희는. 부케 촬영도 안 하고
뭐 프랑스에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아니죠? 프랑스 사람도 잘 던지죠. 똑같죠? 아, 똑같아. 혹시 실례지만 네. 이 집은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전세인데 60%는 대출 받고 들어왔죠. 음. 저희도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다 없었어요. 근데 아. 해마다 돈 생길 때마다 하나씩. 네. 샀어요. 그죠? 저 맞아요. 아이맥도 아니고 1년 돈 모아가지고 올해 초에 산 거여가지고 고생의 흔적들이네요. 네, 다 하나하나씩 모은 겁니다. 네, 맞아.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 원래 먹던 루틴대로 도넛을 방금 시켰거든요. 할게요. 아 그래요? 혹시 프랑스에서도 이런 배달 문화 발달이 네. 잘 돼 있나요? 잘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보통 많이 비싸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오토바이로 배달 안 하지 않아? 보통 자전거로 주로 자전거로. 네. 근데 저 사실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저도 사실 시골에서. 발이 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3번, 4번 정도 갔는데 그래요? 그렇게 잘 몰라요. 아 프랑스 그럼 시골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물랑라는 도시인데 음. 아주 그 프랑스의 가운데 있는 뭐 어떤 게 유명한 게 있을까요? 놀라지 말고 사람보다는 소가 더 많다고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했는데 어땠어요? 처음 가보니까? 소가요. 뛰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농장 안에서 뛰는 게 아니고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아. 소가 옆에서 막 뛰댕겨요. 사람 2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러니까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봉주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 저 왜 모르는 사람은 인사하나 했는데 하고 싶어요. 반가워요, 사람 보면. 맞아요. 지난주인가 어떤 그 스킨케어 브랜드한테서 네네. 협찬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 다 찍어봤으니까 지금은 그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어? 오늘까지. 빨리 하셔야 일요일이어서. 네.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외국 인플루엔서한테 엄청 쉽게 줘요. 사실 한국 스킨케어 너무 좋은 거여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중에 스킨케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못 봤어요. 좋은 거는 저 이제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프랑스에서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K-뷰티? 대해서? 네. 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유명한가요, 실제로? 아주 유명해요. 아 그래요? 사실 이 브랜드도 한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제일 많이 유명할 것 같은데. 유명한 브랜드라고 얘기해 주는데 전 처음 들어보고. 네. 저도 처음 봐요, 사실. 그리고 아까 모델 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모델 일 하신 거예요? 저는 그 뷰티 모델링 그렇게 많이 하긴 안 했는데 좀 신기한 모델링 해봤어요. 레이싱 모델.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고 보통 한국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레이싱은. 아 그래요? 네, 분위기는 좀 박세요. 저 여자들이 보통 아, 네, 수술 좀 많이 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저런 요청이 들어오면 마다하지는 않으시는 네. 스타일이신 네,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은 혹시 실례지만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아, 여쭤봐도 돼요? IT 업계 쪽에서 한 3년 반 정도 아. 일하고 있어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해가지고. 자리를 좀 잘 찾고 계시네요. 그래서 빨리 결혼했죠. 그러니까 두 분 열심히 사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 네. 사실 이 나이 때 서울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더군다나 또 외국인 분이신데. 네. 이제 그 귀화는 시험을 엄청 세게 봐야 돼요. 그 한국어 등급도 있어야 되죠. 네, 통고 네. 등급은 높은 어. 등급을 갖고 있는데 6등급. 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사상 시험 같은 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한국화가 얼마나 맞아요. 되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벌이도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건- 귀화 시험은 저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안 보고 싶긴 한데 지금 한국에 살기 너무 좋은데 나는 어떻게 될 건지 잘 몰라가지고 프랑스 그렇죠. 가고 싶을 수도 있어서 또 아기가 나오고 네, 하면 네. 또 달라지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프랑스 국적 안 갖고 있는 거면은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을 거니까 여기는 얼마를 벌든 네. 25%는 가져가요. 아 25% 아니야 50이야. 그러니까 프랑스 세금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알기로도 네. 프랑스 세금이 악명이 네. 네. 심해요 좀. 한국에 개인 사업자 있어요. 오 유튜브 때문에 돈 아. 많이 받진 않은데 근데 어느 정도 받는 거여서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요. 저는 개인 사업자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근로소득자잖아요. 그쵸. 저번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네네. 제가 그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근데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 이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문학 봤을 때는 이거 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듣기로는 뭐 프랑스 아무 빵집이나 가도 그냥 기본 이상은 한다고. 네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빵집 주인이었던 사람들이어서 맨날 프랑스 빵이 제일 맛있다 할 때도 그냥 그 정도인가 했거든요. 진짜 그냥 동네 빵집 가서 바게트 한 입 먹었는데 아 진짜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 바게트 생각하면은 좀 약간 딱딱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몇 번 먹어봤는데 모습만 보는 거면은 프랑스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상태인지 좀 많이 딱딱해진 거여서 보통 이때는 사실 좀 말들한테 주는 거예요. 보통 진짜 구워서 바로 주는 거여서 보통 빵집에는. 그리고 여기가 훨씬 싸요. 빵값이. 빵값이요? 맞아요. 아니 한국 너무 좀 심해요 좀. 그리고 이 바게트는- 정도까지 비싸야 되나 정도. 바게트 하나에는 요즘 2,000원 정도? 다른 빵들도 전체적으로 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비싸겠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많이 비싸요. 근데 프랑스도 파리 가면 또 파리 가도 서울이 훨씬 비싸요. 전 세계에서 도시별로 빵값 순위를 봤거든요. 한국이 스위스랑 거의 비슷해요. 아니 진짜 그리고 소금빵은 맛있잖아. 소금빵 너무 맛있어요. 네, 처음에는 봤을 땐 나 이거 좀 먹기 싫은데 크루아상 같이 생겼는데 왜 굳이 비슷한 거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오빠 이거 먹어, 난 이거 먹게. 나 되게 좋아. 제가 딱 와이프한테 농담으로 종국은 입맛이라고 하거든요. 설렁탕, 삼계탕 이런 우려낸 국물 엄청 좋아하고요. 거기다 또 국물 있는 걸 드시네.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되게 자부심이 세요. 음식. 프랑스가 미슐란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그거는 먹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 나라 요리가 아니잖아요. 와이프 고향 근처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프랑스 요리 맛있다 하는데 저는 가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메인 디쉬는 솔직히 좀 떨어진다. 저도 사실 지금 메인 디시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베프 보르기뇨 아세요 혹시? 어떤 거요? 베프 보르기뇨라고 하는데 소스는 레드 와인으로 만들고 좀 네. 유명한 거예요. 소불고기? 그거랑 비슷해요. 아, 되게. 그걸로도 한번 싸웠거든요. 소갈비찜이 나왔는데 와이프가 이거는 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한국 고유의 음식이죠, 이거. 아니라고. 자기네 나라 또 퀄리티 있다는데 와이프 통해서 뭐 여러 외국 사람들 만나봤지만 어딜 가나 자기 나라 음식 부심이 세요 다. 아니면 푸아그라 진짜 맛있는데 이 음식이 요즘 프랑스에서 조금 뭔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된 거거든요. 동물이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요즘 많은 거여서 거위에 간인 건데 그걸로 이렇게 좀 구워서 뭘 좀 만드는 이런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비싼데 아직도 그냥 논란 중인 상태고 뭐 네. 법으로 제정된 건 없나 보네요. 맛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 근데 보통 이런 거는 크리스마스 때 설날 새해 때 이럴 때 많이 먹는 거여서 설날이야 이제? 나한테서 너무 설날이야? 와이프 할머니 생신 파티 때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60명? 60명 있는데 할머니의 뭐 남동생분인가? 와이프라고 해서 같이 오셨는데 사실 저분이 지금 세 번째 부인이다. 세 번째 부인이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아,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되게 자유롭고 응. 이혼을 하고 나면은 자식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주말에는 아빠 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말에 엄마 집에 가야 되고 이게 아예 법이더라고요. 그냥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키우는 거는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워낙 좀 시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 계속 시골이라고 하면 와이프분이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뭐 그러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 프랑스 시골?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네. 처음부터 서울에 오신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사실 바로 서울로 가진 않았어요. 대전, 순천, 전주 이런 데 가봤으니까 조금 그 스텝 바이 스텝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근데 저 사실 서울, 강남 처음으로 갔을 때는 좀 뭐야? 좀 많이 놀랐어요. 신세계를 보셨겠네요. 아, 이곳이 도심이구나. 다시 프랑스에 갈 때 시골로 다시 가는 거여서 진짜 쉬는 느낌이 있어요. 일 안 하고 프랑스 가서 쉴 수 있다 이런 거 좀 많이 느껴요. 진짜 하루 일과가 없어요.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밖에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빵집 주인이었으니까 그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 계속 하셨고 우리 아빠는 기차 공장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장인어른이 약간 그 떼잡의 자부심이 좀 세요. 어떤 거요? 프랑스에서 처음에 고속 열차를 만들었거든요. 네. TGV라고 네. 그 프랑스 발음은 떼잡인데 네. 아. 우리가 고속열차 처음 만들었고 KTX는 우리 거 모티브에서 만든 거잖아. 프랑스 친구들이 참 너무한 게 제가 저작권을 샀잖아요. 떼제베에 대한 저작권을 샀고 잘 알려주고 KTX를 만드는 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대충 설계도만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기술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부해서 다시 만들었다고. 해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는 원래 프랑스가 그래 이러거든요. 삐졌네 진짜 삐졌어. 이거 안 먹으면 삐진 거야. 몇 달 전에 새로 산 저희 차.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둘 다예요. 운전을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저 한국 면허가 있습니다. 제 프랑스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꿨어요. 양쪽 국가에서 인정이 되면은 면허를 바꿀 수가 있는데 대신 지금은 프랑스에서 운전할 수가 없어요. 면허가 다 없어진 거라서. 근데 웃긴 거는 이 나라에서 면허 시험 볼 때는 무조건 다 스틱이거든요. 좀 네. 보통만 네. 있다는 네. 거예요? 한국에서 면허를 바꿨더니 네. 2종을 주더라고요. 프랑스는 그럼 대부분 스틱? 네, 다 거의- 거의 다 스틱이에요. 왜 아직까지? 비싸요. 많이 비싸서 그래요. 그리고 보통 프랑스에 중고차를 많이 네. 사요. 저희는 무슨 핸드폰 바꾸듯이 2, 3년 맞죠. 지나 바꾸잖아요. 네, 여기는 진짜 차 수명 다 할 때까지 탄다 이런 말이. 맞아. 저는 이 광경 자체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럼 평상시에도 네. 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네, 저희 어제 결혼식 갔다 올 네. 때도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면허를 올해 3월에 땄거든요.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저 와이프가 이거 잡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 하고 사실 여기 레터도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어요. 그럼- PD 수동은 1, 2, 3, 4, 5, 6.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네. 저한테 1, 2, 3, 4, 5, 6 왜 없냐고 하길래 아니, 그게 뭔데요? 아니, 또 운전은 남자의 자존심인데. 오토가 당연히 편한 건데 니니님한테는 오히려 불편한.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변하긴 하죠.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그 스틱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우웅 하는 건 좀 재밌잖아요. 그런 게 좀 있죠.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뭐. 그리고 그런 최신 기능을 어. 되게 불신해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있잖아요. 사실 옵션 넣어서 산 건데 전 쓰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이제 써봐 알려줬는데 아 됐다고 뭐 그런 걸 믿냐고 직접 하라고. 사고가 많이 나요. 프랑스에서 보통 이상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 나는데 우리 엄마가 아침에 차를 봤는데 레고였는지 차였는지 몰라서 거기는 이런 블랙박스가 안 없어요. 돼요. 네, 안 없는 돼요? 거예요. 네, 없는 이게 거예요. 불법이고. 아 누군가를 촬영하고. 네, 그리고 썬팅을 하는 게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 차 안에 내부 봤다가 벽돌로 깨가지고 이렇게 여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그래요. 프랑스? 네. 네. 차는 네. 안 타고 가시는 거예요? 차보다는 지하철로 가는 거 더 편해. 저기 주차하기 많이 힘들어요. 주말에 연남 들어가면은 아반떼 막 티코돼서 나오고 그래. 아실 성수보다 거예요. 심한가요? 네, 전 송수보다 훨씬 심하다 생각해요. 와, 니니님은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랑 여행으로 왔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여서 프랑스에 2달 정도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냥 너무 살기 좋은 나라여서 한국에 왔던 이런 유튜브도 엄청 많이 봤어요. 프랑스에서도 니니님 지하철 좀 타보신 거예요? 다 봤어요. 파리에서. 사실 지하철은 파리 빼고는 있는 도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이 잘 돼 있지는 않은가 보네. 지하철보다는 트램이라고. 트램이라고 해요. 저희는 출구가 이렇게 몇 번 출구 몇 번 출구 이렇게 네네. 앞에 써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는 이런 그게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구석 그 땅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으면 그 지하철. 니네 알아서 나가라. 네. 여긴 내렸고 올라가는 데 몇 개 있다? 근데 알아서 가. 문이 수동인 거예요. 지하철 문?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열차는 섰는데 문이 안 열리길래 안 열려요.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있던 어떤 흑인 남성분이 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노약자석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진 않아요. 딱히 없는데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춰주는 거예요. 아 이거 맞아 이건 있어. 네.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에어컨 엄청 잘 나오잖아요. 에어컨 없을 걸 프랑스에서 상상할 수 없을 없는 일이에요. 거예요. 네.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근데 대신 여름 땐 많이 더워도 습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아요. 에어컨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리니님이 지하철 네. 이용했을 때 놀란 점이나 그런 거 있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조용한 거 그것도 많이 신기하게 봤어요 처음에. 프랑스는 많이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오는 프랑스인들 중에 보통 좀 욕 많이 먹어요. 와이프도 가끔 지하철 타면은 어떤 외국인이 시끄럽게 얘기하면 때려봐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네. 질서정연하게. 아니요, 안 해요. 줄 안 서요, 그죠? 저는 서울 못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많아요. 홍대에 많은 편이에요. 방금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프랑스에는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다면서요?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프랑스에 보통 집 밖에서는 화장실은 퍼블릭 공공장소에 그런 건 없어요. 있을 때는 돈 내야 되고 그리고 엄청 더러워요. 홍대는 그 버스킹, K-pop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엄청 많이 가고 저녁에 합정은 클럽 그리고 여기는 카페. 약간 클럽이 아니에요. 합정 상수. 상수가 클럽이죠. 가보셨나요? 가봤죠. 가보셨나요? 우리 같이 가봤어요. 같이. 이젠 못 가죠. 나중에 말 키우실 생각은 없어요? 하고 싶어요. 네, 부탁했어요. 저 인턴 생기는 거면 사주세요. 근데 진짜로 진짜. 어떤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아파트에서 말을 키우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이런 소형말. 여기가 원래 저희 살았던 데. 네. 아 여기 살았다고요? 네. 아 여기 집이 있는 거예요? 네. 오 집 되게 좋아 보인다. 네, 너무 좋았어요. 원룸이었는데. 관리비까지 해서 100이었어요. 원룸? 원래. 네. 원래 여기 혼자 계셨고 저는 룸메이트 있었어요. 그 룸메이트랑 2주일 빼고는 안 살아봤고 같이 살던 룸메이트 어떻게? 나가야 프랑스 아시 들어갔어요. 사이가 틀어져서 와이프 혼자 아. 살다가 음. 그냥 월세도 비싸고 아. 나도 회사가 여기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 아까 집 근처에 저기 살 때 와이프가 알바를 네, 했었어요. 식당에서 거기는 사장님들이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독일어도 잘하거든요. 아 언어 쪽으로 좀 소질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는 비슷한 지역이라도 그렇다 치는데 한국어 이렇게 빨리 배운 건 진짜 신기한 거. 몇 근데- 년 차 때부터 유창한 정도가 되신 거예요? 한 1년 차? 한국어 사실 배우기 쉬운 이유는 약간 수학처럼 규칙 딱 있고 좀 이것만 알고 있는 거면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어 진짜 어렵다고 다들 얘기하시는 것 근데 같거든요. 뭐 아닌데 처음 왔을 때 제 나라 아니어서 익숙하기 좀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 출입국 쌈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때는 한국어 잘 알지 못했던 순간이었는데 예약도 해야 되는데 사이트는 다 한국어로 돼 있고 엄청 어렵고 노노노노 나가라고 약간. 외국인 상대로 근데- 무급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어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아, 네. 거기를 약간 밈처럼 외국인들이 악명 가장 높은 곳이 싫어하는 있구나. 곳 하면서 아. 가장 싫어하는 나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매너 없이 행동을 많이 하는데 한국에는 그 나이 예절. 이런 문화에 대해 있으니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반반이에요. 할아버지들 중에 이렇게 걸으면서 좀 쳐다보는 이런 거 아. 엄청 많아요. 아마 그 시대의 분들은 낭만의 시대의 분들이고 외국인 당연히 못 봤을 시대고. 가끔 가다 이제 외국 사람 백인이네? 그럼 무조건 영어 쓰겠지? 아. 하고 그냥 편의점에 갔는데 어서 오세요도 아니고 헬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와이프가 한국말로 얘기해요. 그런데도 계속 나갈 때도 땡큐 이렇게 인사하고 한국말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영어로 쓰는 거는 유럽에 가시는 거면은 그럼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니하오 니하오 듣는 아. 거면은 답답해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해된다. 비슷해요 사실. 커플 때와 결혼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을까요? 커플이면은 목표가 다르죠. 데이트 저기서 할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게 되는 거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싸울 때도 잘 해결하려고 더 노력하죠. 커플일 때는 이 순간만 생각을 했는데 부부가 되고부터는 아기가 혹시나 생기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 혼혈하면은 차별받거나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걱정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백인이랑 혼혈이면은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냐.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아기 때는 백인이랑 혼혈이든 흑인이랑 혼혈이든 차별받아요. 그런 건 좀 걱정이 앞서지만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죠. 장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 프랑스어 잘 알려줄 수도 있는 거. 두 분들 각자만의 속사정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끔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잘하지 못하고 아니면 좀 가끔은 뭐 어휘 부족하거나 아니면 문화 차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표현 잘하려고 해도 남편적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답답하면서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제 가족이랑 너무 멀리 사는 거여서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나는 거죠, 계속. 여동생이랑 원래 엄청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가끔 슬프죠. 다시 보고 싶고 우리 동생이 이제 졸업도 했고 이사도 했는데 제가 옆에 없어서 가지고 미안하고 후회하진 않은데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고 어차피 제 인생이니까 많이 느끼진 않으려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나라에서 전 살고 있잖아요. 와이프는 여기서 살면은 가족이 저 아니면 없잖아요. 아무리 친구들 만나고 해도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의 그 고향이나 가족들이 이제 태워줘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는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좀 힘든 점은 서류나 이런 관공서 관련해서 문제는 제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와이프긴 하지만 일종의 제가 보호자 같은 역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평생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본다면은 좀 무겁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걸 표현을 하면은 너무 미안하죠. 본인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악 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다 포기하고 제가 프랑스로 가면 돼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 그러긴 싫어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감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밖에서 영상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재밌었지? 재밌었어요. 여기 채널이 이제 이방인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이방인으로 보기보다는 그 이방인들은 한국 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좀 포용할 수 있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는 걸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서 살고 싶은 외국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좀 있는데요. 살기 너무 좋은 나라고 여기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여서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랑 비슷하게. 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멋지게 잘 살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